우리 해군이나 국방부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함과 동시에 나름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모함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올해 안에 최종 의사결정을 완료한 이후 함정 설계에 들어가서 2030년대 후반쯤에 신형 함정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마덱스 2025가 열렸네요. 네,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된 마덱스 2025 전시회를 통해서요, 국내 양대 조선소인 한화오션은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모형을,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해군의 발주에 따라 1년 전부터 수행된 유무인 전력지휘함 사업의 결과물인 HCX-23 플러스 모델을 각각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군 PC-3CK 추락사고로 행사장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죠. 아무튼 양사가 내놓은 유무인 전력지휘함은 사실상 무인 항공모함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서 우리의 새로운 해상전력 무기체계가 대거 소개되었는데요. 아울러 그동안 K방산 수출에서 약간은 소외되었던 해상 무기체계 수출 가능성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 샤르 군사연구소에서 이 모든 걸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 올렸듯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요, 사실상 무인기 항공모함에 해당하는 유무인 전력지휘함을 선보였는데요. 이 중에 한화오션이 공개한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모형이 지난 2025년 5월 11일에 한국 해군에서 새롭게 발표한 사업 방안을 반영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왜 HD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모델을 출품하지 않았을까요? HD 현대중공업은 해군의 용역 발주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물이 내년 정도에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지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모두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을 설계하고 있고, 사실상 취소된 경항공모함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건조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목적 유무인 지휘함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11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잠정 중단한 해군의 경항모 사업을 일부 수정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해군은 지난 4월에 HD 현대중공업에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개념 설계 연구 영역을 맡겼고요. 5월 말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미 중기 소요 결정이 이루어진 경항공모함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 조정 의결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요, 앞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올해 안에 최종 의사결정을 완료한 이후 함정 설계에 들어가서 2030년대 후반쯤에 신형 함정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항공모함 사업은요, F-35B 전투기 20여 대를 운용할 수 있는 만재 배수량 4만 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었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요, 유인 전투기 대신에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모델입니다. 우리 해군이나 국방부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함과 동시에 나름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모함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전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요. 특히 주변 국가의 전쟁 시에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새롭게 내놓은 답인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은요, 크기와 배수량은 기존 경항공모함과 비슷하지만 탑재 항공기를 유인기에서 무인기 중심으로 교체함으로써 군사적 현실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정에 배치될 전력도 충분한데요. 우리 해군의 산하에 있는 해병대는요, 마린원 상륙 헬기 28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에 향후 24대의 상륙 공격 헬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군도 함 탑재용 무인기 사업을 통해 헬기형의 S-300 캠콥터 정찰형 무인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독자적인 해상 무인 정찰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항모형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죠. 이게 경항모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은요, 핵심 전력으로 장내 무인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무인 전투기 지원이 없는 무인 전투기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향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무인 전투기만으로도 상당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점차로 힘을 얻고 있죠. 미군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AI가 조종하는 F-16 기반 X-62A 미스타 전투기와 베테랑 인간 조종사가 조종하는 F-16 사이에 공중전을 수행한 바 있었는데요. 총 21회의 공중전 이후 전문가들은 AI 전투기가 인간 조종사와 최소 대등함은 물론 일부 전투 시나리오에서는 인간 조종사를 능가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적 이유로 포장된 이야기고요. 실제 인공지능 전투기가 인간 조종사 F-16을 압도했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공중전 결과는 지난 바이든 정부의 프랭크 캔달 공군 장관에게 전달됐고요. 캔달 공군 장관은 유인형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NGAD 사업의 중단을 명령한 바 있었죠. 물론 트럼프 정부로 교체된 이후에 다시금 F-47이라는 이름으로 6세대 유인 전투기 사업이 부활했지만 미국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어찌되었든 간에 F-47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 공군마저도 미래전의 주력 전투기는 무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한국형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충분히 한국형 무인 함재기 개발도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국방부와 해군은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에서 결정된 4만 톤급의 배수량을 유지하는 대신에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원에 달하는 F-35B 함재기 도입을 포기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죠. 추가에 항공기만 탑재하는 것이 아닌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티급 강습 상륙함처럼 항공기 운영 능력을 갖추면서도 해병대원 장비 수송과 상륙전 지원 능력, 지휘함 임무, 재해 재난 지원 임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을 건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 항공모함을 다른 나라들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많은 국가에서 무인기 항공모함을 건조했거나 혹은 건조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4월 10일에 취역한 튀르키예의 아나돌람은요,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공모함입니다. 전장 231m, 폭 32m, 배수량이 27,436톤입니다. 원래 튀르키예 해군은요, 아나돌루함의 F-35B 수직 이착륙기 전투기를 운영하고 싶었지만 튀르키예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F-35B의 수출이 금지됐죠.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아나돌루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서 바이락타르 TB3 무인 공격기 운영을 개시했고요. 현재 끄즐렐마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무장 투하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 2024년 10월 27일에 진수시킨 스촨함은요, 만재 배수량 5만 톤급으로 추정되고요. 무인기 운영에 특화된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해서 다양한 무인 전투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현재 WZ-7 샹룡 무인 정찰기, GJ-11 리젠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을 개발했고요. 이들을 무인기 항공모함인 스촨함 외에 자국의 주력 항공모함에도 운영한다는 방안을 공개했죠. 중국이 무인기 항공모함 건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요, 미 해군이 보유한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쉽사리 따라잡을 수 없기에 보다 저렴한 건조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활용해서 미 해군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인기 항공모함은 강대국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요, 지난 2025년 2월 6일에 샤히드 마게리함을 공개했습니다. 이 함정은 이란 국적의 상업용 컨테이너선인 페라린호를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페라린호는 전장 240m, 배수량 36,014톤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998년에 건조한 선박이었죠. 샤히드 바게리함의 비행가파는 180m이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항공모함에 설치된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가 없어서 스키점 부대와 평가판을 활용해 이착륙을 실시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샤히드 바게리함을 통해 카이르 313, 아바빌 3, 모하제르 6, 샤히드 136 등의 무인기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서 카헤르 313은 무려 이란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란이 무인기 항공모함을 운영하게 될 페르시아만은요, 폭이 좁고 이란 해군의 방공 능력도 아주 취약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방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자국과 주변국에 과시하는 체제 선전용 전투함이라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란 내부와 주변 중동 국가에서는 강력한 군사적 시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란에 자극받은 북한의 김정은이 최연함에 이어
다음에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진수하다가 자빠지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엇보다 탑재할 무인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형 다목적 유무인 전력주의함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2일에 미국 GAASI, 여기가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이란데요. 여기하고 GE 스톨, 그레이 이글 단거리 이착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GE 스톨 무인기의 개발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GAASI는 MQ-1 프레데터, MQ-9 리퍼 등의 무인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 해군이 독도함에서 지난 2024년 11월 14일에 GE 스톨의 상품명인 모하비의 이륙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GAASI가 협력하는 이유는요, 아직 GE 스톨의 개발이 완료된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전체 개발과 제조시설 구축 등에 7,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GAASI는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한 무인기의 개발 리스크를 분산하기를 원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잇는 새로운 방산 수출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게 된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전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3천억 원을 무인기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GAASI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GAASI 무인기 제품을 운영 중인 국가들 중 향후 10년간 600대 이상의 GE 스톨 모델의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 구매만 따졌을 때 약 15조 원 규모의 수출 물량에 해당한다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예측 보고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육군용 차기 군단급 무인기와 공격 무인기 사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군은 무인기 시대가 개막되자 2010년대 초반에 1차로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공격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사업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개발 완료된 차기 군단급 무인기의 스펙을 보면요, 전장 9.8m에 최대 이륙 중량이 1700kg인데요. 임무 장비 탑재 중량이 300kg 수준의 비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MQ-1C 그레이 이글과 동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4대의 시제기 중에 3대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고, 이어서 2022년 7월에 실시된 시험 평가를 지켜본 군이 성능 요구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래서 개발 실패를 선언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곧바로 국방부와 개발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은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비닉 사업으로 분류돼서 조심스럽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계자들 대부분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이 파행을 겪자 한국항공우주, 즉 카이는요, 국가연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 블록 2를 2년 전부터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GE 스톨 무인기를 확보하자 당연히 본 기종을 차기 군단급 무인기 대체와 한국형 무인 공격기 사업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해군용 다목적 유무인 전력주의함에 함재기로 탑재될 경우 우리 군의 GE 스톨 수량만 해도 좋게 50대는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GE 스톨 사업 참여는 나름 충분히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에 카이 관계자는요, 갑작스럽게 출연한 강력한 경쟁자한테 큰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목적 유무인 전력주의함은 어떻게 운영될까요?